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바둑 실력이 늘고 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자신감이 붙죠. 그러다 보면 승부 욕심에 작은 밥내기부터 나아가서는 못내기까지 하는 애가도 있습니다. 하물며 내기가 없으면 바둑들 맛이 안 난다 하는 분도 있죠. 제가 들은 내기 바둑의 3대 호구, 즉 호구도 모르면서 들여다보는 어리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많으면서 결코 자기가 하수임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아주 좋은 손님이죠. 그 둘째가 툭하면 열을 잘 받는 사람, 최상의 손님입니다. 그 셋째가 자기가 먼저 내기의 규모나 금액을 키우는, 조급하면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세 가지 부류에 포함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또 한 가지 포석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이 기본 포석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이 3년성의 그 침투의 과정을 그동안 계속 배워오셨는데요. 자, 이제는 뭐 이런 기본 포석은 안 보고도 눈에 선하게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를 복습을 해왔습니다. 자, 다음엔 양날개 못 벌리게 넓은 데 걸치고요. 물론 세력에선 계속 큰 모양을 만들어 가지만, 자, 이 침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칸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날개가 있을 땐 넓은 쪽 걸쳐서 또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쉬운 정석으로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흙이 둘 차례이지만 지금 오늘에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선에 대한 세 칸의 이 침투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거, 이 갈라치기에 대한 거 꾸준히 배워오셨죠. 이것은 저번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첫 수에 대한 과정, 이 입구자, 이 첫 수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풀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먼저 배웠던 이 3선의 침투에 들어오는 방법. 그동안은 붙여서 세력으로 확실히 정리하는 방법만 배웠는데, 자, 오늘은 마무리 단계에서, 자, 이제는 세력 말고도 꾸준히 공격을 계속 노려가는 방법을 하나 익힙니다. 자, 우선은 이쪽을 차렷해서 결코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킬 때는 차렷을 해서 확실하게 한쪽 집을 정리를 해놓고 공격을 노려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가든지 안에서 살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데요. 우선 중앙으로 먼저 가게 되면은, 자, 이제부터는 봉쇄당하는 곳을 잘 피해 가야 됩니다. 백이 둔다면 이 자리는 한 수로 완전히 봉쇄당하는 곳이죠. 바둑에서는 이 한 수로 봉쇄당하는 곳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뛰어나갑니다. 이 밭전자가 겁이 난다고 보통 이렇게 가시거나 또 경우에 따른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 돌에 대한 위력도 밑에 대한 공격에 대한 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되 단 상대가 이 밭전자를 찔러 왔을 경우에는 절대 이런 거는 이어두시지 마시고 이 반대로 찔러서 역습을 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막는 순간엔 끊겨서 오히려 장문에 잡히고요. 그렇다고 느는 것은 계속 뚫고 나가서 오히려 중앙이 갈라져도 변 쪽에서 큰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이쪽에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결코 겁이 나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돌이 약하니까 뭐 뛰어나갈 수도 있고 이런 돌이 오더라도 다 정리를 해서 받아둡니다. 자, 이제는 200은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해졌죠. 문제는 이제 이 돌, 포위당한 돌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형태의 모양 갖추기는 이쪽을 이렇게 붙여두는 것이 정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보통 붙이면 저철화가 되겠지만 지금같이 응원군이 있을 때 이런 걸 늘고 있으면 이 돌이 어색한 데 와 있죠. 이 형태는 이렇게 호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수 쳤을 때
결코 이런 거 이어주면 안 되죠. 모양이 나빠지죠. 오히려 단수로 해서 이 패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패가 무섭다 그럴 때는 가만히 늘어두면 백은 결국 이 짠이 모양이 오히려 뭉친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가 오면은 백은 그냥 들자니 호구 자세가 너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자리를 들어옵니다. 막아서 자연스럽게 귀를 지키고 백도 정리를 하는데요. 자, 역시 이 근방에 어딘가 도리에서 봉쇄가 당하면 이쪽 백이 상당히 훌륭해집니다. 살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도 뭔가 상대를 계속 갈라놓으면은 당장 이득은 없더라도 나중에 대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집 모양도 줄이는 수.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도 평범하게 두면서도 흙은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쫓겨가서 두기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백은 강구를 해야 되겠죠. 자, 자체에서 이제 사는 수를 연구를 해봅니다. 이런 모양의 자체 살 때는 이 들여다보기를 이용을 해서 삽니다. 자, 들여다봤을 때 이건 안 열 수 없죠. 그러니까 백이 이제 이렇게 나가느냐 귀로 나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호구급소가 아니라 귀를 막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때 이 자리를 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아주 좋은 그 시작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을 경우에는 중앙을 막았을 때 이거 막기가 어렵죠. 단수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짠이 중앙 봉쇄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 돌이 왔을 때는 이어두는 정도죠. 이거는 나중에 살아가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 우선은 이렇게 해서 백을 갈라가면서 계속 공격을 노리는 수입니다. 귀도 어느 정도 막아서 집을 짓고 백이 못 살아있는 만큼 백은 계속적인 부담이 남아있는 형태죠. 이거는 흙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백도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이 수법은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자, 들여다봐서 귀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변을 막아서 자, 힘이 없으니까 우선 젖힘을 이용을 해서 힘을 일단 기르게 되겠습니다. 선수가 되겠죠. 이어야 되고 자, 이 형태에서 이 돌과 이 돌을 연결시키는 맥점, 아주 중요한 맥점이죠. 이 연결의 맥점, 양쪽 날일자, 이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냥 막는 수는 이건 여길 끼우기만 하더라도 단수 치면 귀가 끊어져 죽고 이 짠이 갈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와서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이죠. 뭐 치받아 왔을 때 느는 수만 기억해 두시면 염려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런 형태라면은 흙도 아주 튼튼한 세력과 집을 얻었습니다. 백은 계속 귀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형태도 전체적인 포석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는 붙임도 있지만 차렷도 있다는 거 해서 자신 있게 이 모양을 만들고 이제 바둑을 두어 가시길 바라면서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실전 사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에 대한 사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굳힘에서 이렇게 세 칸 벌린 이런 형태는 자주 보이는 모양이죠. 이 형태에서 뭐 3-3은 여러분이 쉽게 둘 수 있는 모양이고요. 과연 이런 형태의 3선, 4선 이쪽에 대한 침투가 가능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응원군이 있을 때는 아주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 수가 없이도 과연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돌이 오면은 우선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죠. 그 다음에는 입구자로 가둬서 한번 잡으러 가보는 수. 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붙여서 봉쇄하는 경우 백의 입장에서는 이 호구 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쪽을 부딪혀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치받아 가는 경우에는요. 자, 제일 쉬운 수는 일단 막아서 젖히고 자, 이런 정도라면은
백도 2번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달려서 아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선 그 대신 상당히 강한 세력을 얻을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흙집이 다 깨진 것 같고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흙은 또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갔을 때 젖히면은 이왕이면 2점을 잡고 귀쪽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싶을 때 2단 젖히는 수단이 있죠. 백이 이걸 잊고 여길 이어서 이쪽을 크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백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잡고 주는 돌은 잡아먹는 거죠. 자, 이렇게 두면은 흙은 이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도 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단 늘면은 바로 막는 수는 오히려 흙이 죽지만 한 번 더 둬서 나갈 때 막게 된다면 오히려 백이 한 수 늘어진 축으로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았으니까 뭔가 더 기분이 좋은데 대신 이 흙의 모양은 이 귀에 이 3-3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침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큰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빵따냄을 선수로 줘서 이것도 별로 흙이 신통치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흙도 달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양 일단 붙여서 왔을 때 치받아서 막는 수는 어떤 식이든 간에 아까는 가장 쉬웠지만은 좀 더 결과를 강하게 한번 버텨보자 해서 이게 느는 경우 이런 수가 일종의 강수가 됩니다. 일단 변으로 나올 수 없게 막았으니까요. 자, 이때부터는 백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우선이죠. 있질 않았으니까 찔러서 약점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고 나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흙은 이을 수도 있고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막는 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때려내고 여기까지는 둘 수 있는 봉쇄의 맥점이죠. 이 패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빵빵 때리는 패는 다른데 아무리 큰 자리를 둬도 이것까지 때리는 형태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빵 따내는 패는 할 수가 없습니다. 팩도 있는 모양은 너무 나쁘고요. 젖혀야 되겠죠. 그냥 막는 수는 양단수니까 흙은 먼저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백은 있게 되고 자, 이렇게 막으니까 3선이 4번밖에 없습니다. 원래 3선이 4번은 자체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대신 3선 4원이 4, 4, 6할인데 2선 젖히기가 2번 있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약점을 노립니다. 단수니까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 단수라고 먼저 때리는 분이 계신데 이 형태는 끊긴 끊었지만 흙의 자세가 너무 힘이 좋습니다. 이 형태는 때리질 않고 그냥 끊어둡니다. 어차피 치면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양은 아까보다 흙이 상당히 나쁘죠. 자, 이 끊음을 이용을 해서 이 2점 머리, 이 젖힘이 선수가 됩니다. 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켜야 되는 거죠. 이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2번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백은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돌이 살고 나면 바깥에 세력을 주는데 그 세력이 어느 정도 가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 지금 그런 걸 고려가 아니라 4월만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들어가서 잡히질 않았죠. 자, 다른 방법으로 또 사는 방법도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수순이 복잡하다 할 때, 자, 역시 치받아서 상대가 이렇게 강하게 버텨올 경우에요. 약점 만든다 하는 거 아셨고요. 자, 치고 나갈 때 막고, 자, 때리고 막아서. 뭐 이거 젖히는 수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네, 좀 쉽게 정리를 하고 싶을 때는 가만히 이렇게 미리 굴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형태를 계속 잡으러 온다는 것은 이제는 이 패는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빵빵 때리는 패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나중에 이런 거 젖혔을 때 잡아내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2패로 해서 2패는 굉장한 흙의 부담으로 남아있죠. 자체 패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팩감이 많고 자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면은 흙도 결국은 이 약점 부담 때문에 강하게 버틸 수는 없고 이해됩니다. 이제는 공배가 비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서 살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결코 단독으로 쳐들어가도 현재는 잡히지 않는다 하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집이 부족하고 위급할 때는 이런 수법도 알아두시면 실전에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